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을 통해서 이 수도권 부동산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만큼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도, 주택을 매도할 때도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또한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뉴스 하나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울 아파트값 일주일 사이에 0.15%나 껑충, 굉장히 껑충 뛴 거죠. 그래서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 자, 요즘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또 주택 가격 막 폭등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에 젖어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124라든가 또는 국민은행 있죠, KB. 자,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부동산원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한국감정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 부분에 있어서 이 뭔가 통계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 KB나 이 부동산 114에 비해서 이 한국 부동산원, 그러니까 옛날 한국감정원의 이 통계 자료가 좀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한국 부동산원의 표본수, 그러니까 뭔가 통계를 작성을 할 때 이 표본수가 굉장히 적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표본수가 3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조사를 때리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굉장히 상승하는 듯한 이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당분간은 이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아파트 매매가가 좀 크게 상승한 듯한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유는 이제 KB라든가 또는 부동산 114 지난 한 3, 4년 동안 이 시장의 뭔가 가격 시세라는 부분을 통계 작성을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본수도 적었고요. 또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격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114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KB 국민은행과 그동안 집값 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과 또 지금 평균 가격이라고 있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가격. 그 다음에 이제 5분위 주택 가격. 자, 그 가격적인 괴리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통계 자료가 좀 왜곡될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부동산원 자료는 일단 살펴보기는 하되 좀 신뢰하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KB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민은행이나 또는 114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지만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통해서 또 이제 보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극적인 부분, 바로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 자, 그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뭔가 인용할 수 있는 자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통해서 뭔가 보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행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자, 급등하는 지역도 있고 폭등하는 지역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또 하락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자, 하여튼 통계 자료라든가 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똑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서울 전세가 106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하반기에도 올해만큼은 이제 전월세 시장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제 영상 계속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남의 전세값이 1년 만에 40% 급등을 했다. 하여튼 전월세 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에 또 이제 학군 이주 수요가 또 뒷받침이 되는 이 가을철이 오게 되면
이 전세난 같은 경우에 더욱더 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주택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외지관한 지역들 저렴한 이 전세나 월세 물건들을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물건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점들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잘못된 진단이 화를 불렀다. 잘못된 진단 많이 내렸었죠. 그리고 이제 26년까지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제가 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 다음번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뭔가 시장에 큰 또 파장이 일으킬 만한 내용이 또 지금 개정이 되고 있고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조만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께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실 때 좀 신중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하반기에도 그랬고 올 상반기에도 그랬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올해만큼은 계속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전월세난도 굉장히 심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점들은 좀 참고를 하시되 어찌됐든 주택가격은 뭐 내년에 또 올라갈지 떨어질지 또 내후년까지 계속 올라갈지 떨어질지 자,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해 주택가격 저도 상승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올해만 볼 게 아니라 2년 3년 뒤에도 이제 우리가 시장을 좀 예측하면서 이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적인 부분, 뭐 수급 논리에 의한 이 가격적인 변화. 자, 그런데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이 내년에 또 큰 선거들이 또 있잖아요. 그 큰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일단 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 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 뭔가 강력한 정책도 지금 나올 수가 있고요. 진짜 반시장적인 정책도 지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하게 지금만큼은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부동산 주식 상승, 그래서 부의 효과, 그래서 이제 포르쉐라든가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샤넬백 뭐 이런 것들은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근로소득이라든가 특히 이제 사업소득,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지금 사실 노동으로 사업으로 뭔가 이렇게 진취적인 일을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돈을 벌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진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어버렸고요. 자, 오히려 이제 자금이라는 걸 잘 이용하고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게 되면 큰 돈을 벌었던 지난 한 몇 년이었는데요. 하여튼 지금 시장은 이렇게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펄펄 끓는 집값. 자, 수요 전망 가격 일제히 오름세.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 여러분들 진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주택이 나쁘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괜찮은 지역에 가격대에 있는 물건들 그런 지역들 분명히 아직까지는 있는 지역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갭 투자라든가 투자 목적의 성격보다는 실수요인데 좀 그래도 중저가 이런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께서 아직 괜찮은 지역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특히 이제 거품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들이 서서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좀 비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문제만큼은 뭐 자신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 확신이 저주의 시작이었다라는 뉴스가 또 실리면서 이 부제목, 자, 부제가 이제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는 내년에도 폭탄이고요. 내후년에도 그러니까 폭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 굉장히 반시장적인 정책, 굉장히 강한 정책을 만약에 때리면 때릴수록 이 전월세 시장은 굉장히 악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세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이 매매가를 또 자극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 매매가를 또 자극시키는 데 있어서 이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 뉘앙스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이 내용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는데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쯤에서 이제 뉴스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뭐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고 폭등 수준인데요. 그와 다르게 지금 KB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전주 대비 상승률이 둔감됐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평균 상승률이 전주 대비 0.13포인트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특징 지역으로 뭐 서울 지역에서 상승 지역을 보게 되면 은평구라든가 또는 이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꼽는다고 한다면 이 중랑구와 금천구, 관악구를 제가 좀 꼽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아래쪽에 이 표가 올해 들어서서 지금 상승률인데요. 이 서울의 구별로 지금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지역들 중에서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세가 뭐 다른 뭐 노원구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세가 좀 적긴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널뛰기가, 그러니까 가격이 강남에서 뭐 1%가 뛰었다, 강북에서 1% 뛴 거하고는 가격적인 금액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봤을 때 일단 현재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중랑구라든가 금천구, 관악구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랑구가 굉장히 특징 지역 상승을 많이 했고요. 자, 관악구도 지금 전주 대비 굉장히 큰 폭의 거의 뭐 상승세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0.69포인트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이 됐고요.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지금 소폭 소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꾸준하게 지금 이 서울 지역에서는 그래도 중저가 물건을 좀 찾아서 이 움직임이 있는데, 아마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지금 현재 서울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렴하다, 뭐 안 올랐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현재의 상황에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특징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교통 호재, 전셋값 상승, 그리고 이제 매물 감소 등으로 인해서 중저가 지역, 그리고 신축,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 서울이라는 지역 내에서 좀 외곽 지역이 그래도 중저가 가격에 있는 주택들이,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한 누구나 선호하는 거죠. 자, 구축보다는 신축. 그래서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근데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신축이 아닌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특징은 외곽 지역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 세 번째는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이 신축 아파트에 내가 거주를 하겠다, 앞으로 주택을 마련하겠다. 자,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서울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의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강북권에 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중계동이나 월계동 역세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계동에 이제 재건축 위주로 계속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 가격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저렇게 또 이제 폭등하는 이 수치가 나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고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자, 이런 생각에 또 잠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좀 당분간은 좀 걸러서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 인식이 있는 쌍문동하고요, 창동, 도봉 구축 위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자, 마포 같은 경우에는 그 정주 여건, 교통 여건이 양호한 그 공덕동과 도화동이 있습니다. 그쪽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강남권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 잠실동 대단지 아파트 있죠. 그리고 이제 가락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락동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주요 단지, 그다음에 이제 반포동의 재건축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압구정이나 이 청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개포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두 지역이 이제 상승세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자, 요번에는 이제 도곡동이라든가 역삼동에 중대형
아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위주로 지금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강동구 같은 경우도 둔촌동이라든가 암사동 위주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작구는 지금 이쪽에 사당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흑석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도동이 있습니다. 자, 그쪽 위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라든가 뭐 물레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신길동, 그래서 신길뉴타운 들어보셨죠? 신길뉴타운도 굉장히 비싼데, 자, 신길동도 이제 그 섹터가 그 지역 내에서 신길뉴타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주변에 지금 구축 아파트들 최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취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신길동의 구축 아파트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가격대에서 이제 요거는 지금 좀 그냥 애매하니까요. 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신길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들 지금 매매가 일부 조금 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대림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택군이라든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매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금천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천구와 이 관악구와 요 사이에 있는 지역들 지금 이 서남권 일대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일단은 금천구와 관악구, 중랑구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지역인데, 하여튼 요번에 그 특징 지역이었고요. 특징 지역 그 중랑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신내동이라고 있어요. 신내동, 그리고 신내역이 있고요. 자, 이쪽에 이제 거래는 많지 않은데 신내동 일대에 그 노후 단지들,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한두 건씩 거래되면서 자, 전체적인 시세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700여 세대의 입주 예정 물량이 있지만, 자, 매매나 전세 모두 부족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동이라든가 또는 그 중랑역 인근에 그 면목동, 뭐 사가정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마산역이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용마터널, 상봉터미널 등, 자, 이 주변 5곳이 도심 공공주택 그 선도사업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중랑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동작구, 그래서 이쪽에 사당이라든가 상도동이라든가 이 흑석동 일대가 굉장히 시세를 치고 가고 있는데요. 바로 옆이 관악구입니다. 자, 매수 문의는 이 관악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산하긴 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자, 저평가된 구축 아파트들, 그러니까 구축 단지들이 그 매도 호가가 지금 그러니까 매도 호가라는 거는 사실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된 가격은 아니고 매도자가 받고 싶은 가격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매도자가 받고 싶은 가격에 나온 일부 물건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신축 선호 단지들도 이제 높은 호가에 한두 건씩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곳곳에서 지금 그 신고가 단지가 이제 나오고도 있는데요. 또 하반기에도 계속 신고가를 치면서 일부 단지가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치고 나오는 단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관악구도 그런 현상들이 자,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높은 호가에도 이 신축 아파트가 한두 건씩 거래가 되고 있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관악구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그 신림 1구역, 신림 2구역, 신림 3구역, 그래서 신림 뉴타운이 있는데, 자, 신림 3구역 같은 경우는 2주, 그러니까 2주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신림선 개통, 그래서 신림선 라인 몇 번 살펴봤었죠. 자,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제 2022년도에 그 경전철 난곡선이라는 게 또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부선이라는 게 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매도자들이 지금 기대감이 가장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관악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물을 지금 관악구의 이런 역세권, 뭐 난곡선이라든가 또는 신림선이라든가 서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잘 나오지 않고 일단 매도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 뭐 때문에요?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또 가격적인 상승함에 대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높은 적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동안 이 인천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죠. 자,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인천이 굉장히 핫플레이스 지역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좀 매매 가격 증감률이 좀 크게 둔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에 역대급 물량, 그리고 2023년도에는 그보다 더 큰 역대급 물량이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요번 주는 인천이 지금 경기나 서울에 비해서는 이 매매 가격 증감률 그러니까 저감이 굉장히 큰 지역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천에서는 작전동, 계양구 작전동하고요. 중구에서는 이 영종도죠, 섬이죠. 그래서 중산동하고 운서동이 지금 좀 약간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연수구인데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지금 좀 주춤하고는 있는데, 매도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있는 연수구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송도 국제 도시잖아요. 이쪽에 이제 11공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바이오 및 4차 산업 육성지로 주목받고 있어서 이 매도자들이 이제 물건을 회수하거나 가격을 올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신축 위주로 거주 여건이 좋아서 수요자들도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진 지금 이 송도 국제 도시인데, 일단 송도동이라든가 또는 연수동 일대에 신축이든 구축 아파트든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과 실거주자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가가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쪽에 이제 구성도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옥년동이라든가 청학동이라든가 연수동, 자, 동춘동, 자, 구축단지들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자들이 계속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왜냐면 이쪽이 이제 철도 노선이 굉장히 많이 지나갈 지역이고요. 또 용적률이라든가 땅 지분 같은 것들이 괜찮은 단지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보게 되면 생활 편의 시설 같은 경우나 또는 이제 학군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좀 잘 갖춰진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지역들을 지금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연수구다. 예, 경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 0.04포인트 이제 소폭 둔감됐고요. 저감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도는 돌아가면서 뭔가 강한 지역, 자, 주변 지역이 또 강해지고요. 그 주변이 강해지고. 자, 그러면서 에너지가 점점 이제 움직이면서 뭔가 순환하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번 주 경기도 좀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권성구가 좀 세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 한동안 잠잠하다가 요때쯤인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원구, 상록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죠. 괜찮은 지역일 거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지금 남양주도 지금 최근 한 달 반 정도 이상 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처인구라고 있습니다. 처인구.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수지라든가 기흥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금 저평가 물건들을 좀 찾아서 지금 실수요자들도 들어가고, 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요 해당 지역에 지금 당분간 물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밀려 들어오는 사람 대비 지금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뭔가 지역 내에서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인구인데, 처인구가 조금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좀 멀기도 멀지만 일단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좀 이쪽으로 지금 실수요자들이 또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강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는, 자, 용인 처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전히 시흥시 저번 주, 요번 주 한 3주 전에 비해서는 지금 좀 매매 가격 증감률이 좀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주 대비 요번 주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오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또는 이제 계속 꾸준히
꾸준하게 보셨던 분이라면 제가 오산동에 내산미동이라든가 부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매 물건 좀 이 4억대 전후에 있는 물건 아파트들을 자 실수요자가 됐든 또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좀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려보고 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오산이 이번 주에서 가장 경기도에서 강한 특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이 이제 확충이 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의 이 아파트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 지역이 이제 안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광주가 다시금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경기도 광주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제 넓지만 우리가 좀 이 일부 동탄 있죠? 동탄이 이제 화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동탄은 조금 잘라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동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좀 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평균을 깎아먹는 지역이 바로 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특징 지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용인 처인구라든가 그 다음에 안양시 그리고 이제 뭐 안산 그리고 일산의 동구 일산도 뭐 서구가 있고 덕양구가 있고 동구가 있죠. 일산 동구라든가 또는 이쪽에 권성구라고 있습니다. 수원 권성구 자 요번 주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오산 네, 오산 또 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지역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치고 올라오는 한 주였는데요. 일단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동안구, 비산동이나 평천동이 있습니다. 자 역세권 위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의왕시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인덕원 주변으로 특히 더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인접 지역 대비 저가 인식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의왕시도 지금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산시 같은 경우는 오늘 특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오산동하고요, 부산동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좀 입지가 좋거나 또 이쪽에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에 의해서 또 이제 철도 노선이 또 들어가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일부 단기간 안에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축 아파트가 지금 뒤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에 선부동, 고잔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재건축 단지,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고요. 또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빌라라든가 뭐 다세대 주택인데 재개발 방식의 사업장이 아니라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주택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일단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서해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역세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 후발,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이런 아파트들, 특히 이제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단지들이 지금 뒤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지금 정비 사업장,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주택군들이 올라오다 보면은 또 안산에 이 역세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 자, 호가가 또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안산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지역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산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가 일단 오산이고요. 요 위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동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탄하고요, 요 세교간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탄 신도시하고요, 이제 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금호터널. 자, 그 다음에 팔봉터널 개통 예정으로 교통체증 완화 및 일자리 이제 창출 기대감에 지금 오산이라는 지역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자, 기존에 이제 내산미동이라든가 골동 이쪽 지역 좀 말씀을 드렸고요. 부산동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갈곶동이라고 있습니다. 갈곶동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투자 수요가 몰려가지고요.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갈곶동. 자, 그래서 지역 내 이제 산업단지
단지가 많아서 또 주변으로도 이제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근로자 및 또 협력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거주하기에는 좀 많이 찾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오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동탄이라든가 수원 지역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좀 주택 가격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 실거주자들이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오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산미동,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걸동, 자 그리고 이제 부산동의 구축 아파트,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동 주택 가격 1억 미만의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 단지를 이제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억 미만 그 공시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뭐 1.1% 동일하잖아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세금적인 목적이 있어가지고요, 주택을 일부러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가 좀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오늘 서울, 경기, 인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전을 한 달 됐나요? 한 달 반? 대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의 움직임도 조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은 뭐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주말이잖아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